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어느덧 3분기를 마무리 짓는 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 시작될 만큼 9월 전반적인 자산 배분에 대한 리포트뿐 아니라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리뷰 리포트도 적지 않게 올라왔는데요. 이 가운데 몇 가지 오늘도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9월이 시작된 상황인 만큼 9월 한 달 동안 글로벌 ETF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 담긴 리포트 좀 살펴볼까 하고요. 이외에 실적 나온 기업들 알리바바와 비아디 그리고 엔비디아 리뷰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나온 기업들에 대한 분석 리포트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알리바바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기술력 대비 저평가된 주가라는 제목으로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알리바바는 회계연도 기준 26년 1분기 그러니까 전분기에 1년 전에 비해서 2% 증가한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낮은 수준의 성장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외형 성장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고요.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액 성장이 26%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부문 역시 매출이 10% 후반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적자도 그 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퀵커머스가 문제였는데요. 퀵커머스 확장에 따른 물류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에비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가 두 자릿수대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같은 단기적인 실적 부진보다는 조금 더 긴 기간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박연주 애널리스트의 일단 전반적인 알리바바에 대한 의견인데요. 수익성 면에서 문제가 됐던 게 좀 전에 언급드렸던 퀵커머스에서의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었죠. 다만 퀵커머스 관련해서 초개인이만큼 수익성 악화를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하겠지만 잘 되고 있는 이커머스와의 시너지에 대해서 최근에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간이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고객 믹스가 개선되고 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퀵커머스 간의 시너지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도 시간을 좀 준다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프론티어급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출시해서 오픈소스화한 이후에 계속해서 고객 기반을 늘려가는 모습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더해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가 AI 추론용 칩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서 오픈소스화할 수 있는 점, 또 자체 AI 추론 칩을 개발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점,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알리바바에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의 전수를 보태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은 일단 생각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기업 가치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기술력을 감안하면 글로벌 업계 내에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 역시 142 홍콩 달러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역시 실적 발표한 기업이에요. 비아디인데요. 김진석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담고 있는 리포트 제목이 아쉬운 실적이에요. 다만 알리바바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중장기적인 경쟁력에는 주목을 해보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비아디 전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4%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외 판매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외형 성장이 일단은 매출액 성장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가격 할인 활동이 좀 있었고 에이다스 차량 비중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초기 원가가 좀 높아진 영향 그리고 연구개발비 증가의 영향으로 지배순이익은
30% 가까이 역성장하는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7월 판매 데이터를 봐도 내수 판매가 역성장했는데요. 다만 판매 가격이 높은 해외 판매가 역시 전체 판매는 좀 끌어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부진한 내수 안에서도 다만 제품 믹스는 좀 개선돼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7월 판매 데이터도 그렇고 전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렇게 데이터를 뜯어보면 비아디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죠. 다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전분기 실적 다소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아쉬운 실적은 원가 높은 에이다스 차량의 판매 비중이 높았던 점, 그리고 또 가격 할인이 많이 이루어졌던 점, 또 연구개발비가 많이 투입된 점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김진석 애널리스트는 일단 중국 정부가 극단적인 이 가격 경쟁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할인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익 체력, 그리고 생산 규모나 프리미엄 브랜드의 비중, 또 연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요인이 조금 더 크게 반영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EPS 추정치를 각각 하향 조정했어요. 올해 추정치는 21%, 내년 추정치는 조금 덜 14%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EPS 적용 시점을 일단 내년으로 변경하면서 목표 주가는 167 위안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 역시 일단은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의견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실적 발표한 기업이죠.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성장을 통해서 우려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전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주목했던 건 일단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분기 대비 5.1% 증가한 411억 달러로 시장 기대했던 것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매출 총 이익률이 70%대 중반에서 초반대로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또 주목했던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에서 H20 구매 제한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중국 내에서의 판매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역시 한 가지 우려 요인으로 주가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바 있는데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차세대 루빔 플랫폼이 생산 단계에 진입해서 내년에는 대량 생산 판매에 돌입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률 역시 70%대 중반대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고 매출 총 이익률이 73.3%가 될 거라는 게 회사 측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였는데요. 이 가이던스에는 중국 내에서의 H20 판매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한 지정학적 이 우려가 조금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매출에 있어서 조금 더 플러스되는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이게 한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걸 상쇄할 만큼의 전반적인 고객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존 하이퍼스케일러 이외 고객군의 수요가 강해서 이 매출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려할 만한 요인들이 없는 건 아니고 이를 또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상쇄할 만한 요인들도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글로벌 빅테크의 PE 컨센이 소폭 하향 조정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배수도 살짝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여타 빅테크 대비 프리미엄 20%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목표가 214달러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9월 글로벌 ETF 전략이에요. 김성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데요.
엑스테크로 분산이라는 제목 달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테크, 그러니까 기술주 이외 섹터로의 분산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9월에는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9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둔화되고 있는 노동 수요,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상호 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다만 관세의 인플레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리포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7월 인플레 지표에서 이미 수입 비중이 높은 물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상승이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9월부터는 소액 제품에 대한 면세 제도 역시 폐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품에 대한 관세의 영향도 그때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역시 인플레와 관련한 불확실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인플레 요인들을 감안하면 연내 2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하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이유가 될 거고요. 이외에 최근에 AI와 관련한 수익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관련주, 주가 버블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짚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수익성은 결국은 마진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건 결국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기업이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설비, 또 기계 등에 투자하게 되는 현금 지출을 줄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캐펙스가 위축된다는 건 결국은 반도체 중심의 테크 랠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익성 우려가 가장 크게 부각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심으로 테크에 대한 노출은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장 전체 밸류 상승과 테크주 중심의 AI 관련주 전반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장하는 이 기업들, 성장하는 섹터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ETF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그리고 감가상각 관련한 세제 혜택으로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관측을 바탕으로 인프라 관련한 페이브 ETF 일단은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ETF로 꼽았고요. 관련 법안 마련 등으로 높아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핀테크 테마 역시 관심 가져볼 만한 ETF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ETF는 아크F ETF이고요. 미중 갈등 구간 안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죠. 때문에 미국 역시 히토류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요인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해서 관련한 정부 내에서의 지원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히토류 테마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이고요. 램엑스 ETF 관심 가질 만한 ETF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방산 테마 계속해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ETF이기도 한데요. SHALD ETF 보자라는 이야기 했고요. 중국 테크의 기술력 향상 등을 반영하고 있는 글로벌엑스 항생테크 ETF도 관심 ETF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파마를 대상으로 한 라이센싱 딜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죠. 관련해서 그 흐름 타고 있는 중국 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엑스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도 역시 관심 ETF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미국 관세와 관련해서 우려가 여전히 높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무역 관계 다변화에도 계속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역시 여전히 관심권에 둘만하다라는 판단으로 글로벌 엑스 인디아 액티브 ETF 역시 탑픽 ETF
위에 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준비한 리포트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시장 전체 또 어떤 섹터 전체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리포트들 다음 주에도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세요.